홍만표 변호사 결국 오늘 출두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 오늘 어떤 모습이 들어왔을까? 일단 들어오는 모습 보면서 천상철 차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중앙지검인데요. 자, 차에서 내려서 담담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포토라인이라고 해서 보통 사진 촬영을 위해서 선을 그어놓은 게 있는데 잠시 앞쪽에 서서 있다가 여기가 아닌가? 좀 더 걸어 들어오게 되겠죠? 네, 하늘색 넥타이를 메고 이제 포토라인 앞에 서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서 이 특수부 수사를 받게 되는 것, 수임료 탈세 의혹, 또 정은호 씨 도박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자들의 질문에 5분 동안 밝혔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저희가 요지를 간추렸습니다.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서 특수부 조사받게 됐는데 신명한 말씀만 해주시죠. 이게 참담합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에서 피조사자로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거 말할 수 없습니다. 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제가 감당할 부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나름 열심히 일했습니다. 퇴임 이후에 변호사로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다소 불찰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영향력 행사 전혀 없습니다. 제가 오히려 영향력 행사 그런 걸 안 하려고 몇 명의 변호사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그런 절차를 취했기 때문에 영향력 행사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일단 세금 신고 다 안 한 것 관련해서 좀 인정하는 것 같고 네. 나머지는 다 부인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세금 신고 안 한 거는 지금 정은호 씨 입을 통해서도 일부 나와버렸고요. 네. 정은호 씨가 9억 줬는데 홍만표 변호사는 1억 5천 받았다고 신고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일부분에서도 벌써 조세범 처벌법 위반, 그리고 네. 탈세의 문제가 나왔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왜 저렇게 나오느냐. 네. 그게 현실적으로 그 검찰이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으면 밝혀내기 힘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입증하기가 이렇게 굉장히 검사한테 어려운 영향 행사한 거, 네. 그 담당 검사도 나 그런 적 없다. 내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가지고 무혐의했다. 이렇게 네. 말하고 홍만표 변호사. 선배가 전화 온 건 받은 건 있지만 우리 인사 안부 정도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고 전화 받은 것 자체도 지금 사실은 검찰에서 그 통신 조회를 전부 해안이 나오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벌써 몇 년 전 거고 이러면은. 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밝혀내기가 힘들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 홍만표 변호사가 상당히 담담한 목소리를 했는데요. 네. 그거는 벌써 이 사건이 지금 불거진 지가 상당한 기간 흘렀기 때문에 네. 홍만표 변호사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네. 모든 준비를 다 했을 것이고 증거도 어느 정도 다 검토했을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편 포토라인에 서서 기자들 질문에 네. 대답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게 아마 홍만표 전 검사장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건 왜 여기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아예 말을 안 하거나 이럴 때 네. 기자들의 어떤 추측 이런 걸로 어떤 보도를 하고 그게 네. 계속 그 악순환 돼가지고 검찰에서도 더 조사하게 되고 네. 이거보다는 미리 성공을 해가지고 치고 나가서 네. 아예 부인하는 게 네. 나 지금 좀 전에 우리 저 이야기도 피조사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피의자로 불렀는데 그러니까 피의자라 이러면은 네. 아무리 제가 없더라도 우리가 들을 때는 이거는 죄인처럼 느껴지는데 네. 피조사자 그러면은 뭔가 그 조사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에 불과하지 내가 죄인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홍만표 변호사가 저 포토라인에 서서 피의자란 말을 안 쓰고 피조사자란 말을 쓴 것도 상당히 생각한 발언이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수부 검사다운 어떻게 보면 출두였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피의자와 피조사자가 이제 다른 줄 알고 방금 여 변호사님께 네. 여쭤봤는데 사실은 이제 같은 말인데 네. 법률 용어는 피의자랍니다. 그러니까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본인 입으로는 이제 피조사자라는 어떤 창조적 언어를 좀 창조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순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거고 조사를 받는 실제로 사람. 기소를 전제로 부를 때 피의자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특수부 검사를 하긴 했지만 특수부 검사들 얘기가요. 네. 검찰에 소환이 됐을 때는 이미 수사가 한 90% 됐을 때 부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조사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미 계좌 추적이라든지 아니면 그 자금의 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이 사람을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만하다. 이랬을 때 이제 부르는 건데 물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얼마만큼 방어 논리가 있다 이런 자신감의 이제 표현이긴 할 텐데 글쎄요. 이제 과거에는 창으로 공격을 했다라면 네. 지금은 이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이제 방패를 가지고 검찰에 출두를 했는데 과연 이제 무사하게 나올지 아니면 결국은 이제 그 피의자에서 네. 다시 이제 피구속자로
이게 뭐 바뀔지, 신분이 바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건 참 얄궂은 인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원석 부장검사가 홍만표 변호사를 이제 조사하게 되는데 특별한 관계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홍만표 변호사가 검사장으로 잘 나가던 시절에는 네. 홍라인으로 분류됐을 법한 인물이죠. 이게 네. 지금 사법연수원 17기 홍 변호사 딱 네. 10년 뒤 사법연수 27기입니다. 네. 그 홍 변호사가 서산지청장이던 2000년에 네. 그 밑에서 같이 일을 한 적이 있고요. 네. 거기서 이제 수사를 잘하는 후배 이렇게 인식이 돼서 네. 나중에 2005년에 유전 개발 의혹을 수사할 때 당시에는 파견 형식으로 받아서 또 같이 수사를 했던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네. 참 얄궂은 것이 홍 변호사 본인도 검사 시절에는 자기 위에 선배들을 조사했던 수사하면서 때로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울기도 하고 뭐 그랬다는 게 있었는데 결국은 자기가 이제 이렇게 특수부한테 수사를 받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전화 변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몰래 변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서류를 내지 않은 채 누군가의 법률 대리를 하는 것 있잖아요. 자, 그런 것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의심받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그 종교재단 갈등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저는 받고 있거든요. 자, 며칠 전 저희가 좀 보도해드린 겁니다만, 이정 차장. 네. 불교 재단과 관련된 건데 어떤 그 흐름이 있는 겁니까? 네, 이 유명 불교재단에서 이제 2009년에 승리 입적한 후에 13년에 새 종정이 취임을 했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종단 간에 그 운영권을 놓고 갈등이 불거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단 직원이 뭐 100억을 횡령했네 안 했네 이제 의혹이 불거지면서 네. 대구지검에서 이제 수사에 나섰던 사안인데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홍 변호사가 이 사건을 수임해서 네. 이후에 그 문제가 됐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무혐의가 되고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조금 수사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이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 네. 자, 실제로요, 이제 이걸 뭐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충분한 조사가 안 된 것 같고 서둘러 결정이 난 것 같다는 의문이 계속 제기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쪽 당사자 얘기 좀 일방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얘기를 좀 들어보았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할까 확인합니다. 동네에 경리 비서인 여자가 돈이 얼마가 있는지도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 여자가 돈을 굴리려는 마음으로 예금 이자에 정기적금을 들어가지고 1년에 이자를 5억씩 받은 거예요, 여자가요. 횡령으로 고소한 거잖아요. 예, 그럼 10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가, 이 여자한테 뭐 어떻게 관리권이 생겼나 수사하는 게 아니라 통장에 돈을 보관하면서 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관리권이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버린 거예요. 수사를 안 하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수사가 완전하게 이제 뒤집어 엎는 수사 대신에 좀 간략히 확인하고 끝난 사안이라 난 억울하다는 생각을 일방적으로 주장을 갖고 계신 건데 네. 문제는 홍만표 변호사가 개입했다고 이분은 확신하지만 당시 선임에는 안 나왔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네. 몰래 변론이라는 것은 확인하기가 참 어렵고요. 네. 이름을 숨기고 그냥 뭐 사실은 내 사건인데 이러면서 뒤늦게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이 종교재단의 비리 의혹 같은 경우도 제가 검찰 쪽에 조금 뭐 알아봤더니 네. 이거 말고도 몰래 변론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 또 워낙 여러 개라 네. 이거는 극히 일부분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반응을 내놓는 쪽도 있고 그래서 네.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 사건에 지금 문제가 된 게 네. 지금 그 피의자가 네. 40억 내지 100억은 좀 그쪽 주장이 같고 40억 그렇죠. 정도 횡령 사건이면 네. 아주 큰 사건이란 말입니다. 뭐 네. 재벌의 어떤 횡령 같은 몇천억이지만 네. 일반인에서는 40억이 큰 돈인데 지금 경찰에서 지금 조사하다가 지금 내세우는 게 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힘들어서 그냥 그 피의자 말하고 네. 그다음 피의자가 냈던 소득세 신고 네. 그것만 가지고 보니까 이게 피의자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수사를 종결 지어버렸고 네. 검찰에서도 더 이상 그 수사를 안 했는데 네. 보통 사건에서는 이 정도의 40억 이상의 횡령 사건 같으면요 네. 법원에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 피의자의 친척 주위 사람들 전부 다 검찰 잘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계 있는 사람 전부 다 파듯이 네. 해가지고 금융거래 정보를 파내가지고 이게 과연 이 돈이 어디서 생겼냐 이런 걸 철저히 수사하는 게 맞는데 네. 이 사건이 어떻게 된 셈인지 피의자 말하고 네. 피의자가 소득신고했다는 피의자가 자기가 소득신고한 것밖에 없으니까 네. 나머지 돈은 어디 숨겨놓으면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피의자 말 한마디에서 무혐의를 내렸다는 게 이건 보통의 수사 과정에서는 납득이 안 가는 수사이기 때문에
아마 이 지금 고소인도 상당히 억울해하고 네. 이 수사가 네. 어떤 영향력의 행사에서 이렇게 된 게 아니냐. 네. 자꾸 지금 의문을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왜 더 해악을 많이 느껴야 되는 거냐면, 이제 수많은 사건이 전국의 수많은 경찰과 검찰에서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미흡하게 수사가 됐다고 느껴지면, 이거 분명히 누군가 센 변호사가 전관을 가진 사람이 돈을 받고 몰래 변론해서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온 국민이 이런 불신을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검찰이 덮어버리면요. 네. 더 이상 할 도리가 없어요. 일반인들로서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딴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진짜 이 사건이야말로 네. 검사가 검사를 수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검찰의 최종 처분이 무혐의 나왔는 거니까 네. 그 어떤 특검이라든가 네.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검찰의 수사 과정을 잘 소상히 잘하는 그리고 네. 능력 있고 경험 많은 검사 출신 변호사 이런 분이 특검에 참여해가지고 네. 이걸 갖다가 밝혀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검찰도 단단히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검찰 가족이었던 사람을 수사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 잘못 삐끗했다고 오해받으면 특검 다시 한번 들어올 겁니다. 자, 그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검찰도 신경을 쓸 텐데 어쨌건 서울중앙지검 서초동 10층, 11층, 12층의 특별조사실 홍만표 변호사가 오랜만에 그곳을 찾았을 것 같습니다. 잠 못 들겠죠. 자.